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테슬라가 마이너스 3.58 정도 빠졌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이 뭐냐면, 그, 이렇게 보시면은, 그 지지점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요 지지선을 지켜내야 되는데, 거의 턱 밑까지 왔어요. 예. 여기 한 374. 예. 그래서 거의 한 이제 한 호가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이 이평선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평선이 좀 이제 하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보통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주가가 이걸 내려 꽂는다, 붕괴를 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평선이 이렇게 돌고 이제 돌았다. 예,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하기가 조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평선이 상승 중에 주가가 이제 급하게 내리게 되면 리바운딩이 나타나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같이 그냥 이렇게 중력 하락이라고 하죠. 예, 슬로우 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주가를 보시면은 자, 이 지지선들이 자, 무너졌을 때도 여기는 급락이 나타나지 않았죠. 투매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전날에 지지점이 무너졌어요. 전날에 지지점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투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지지선이 무너졌는데도 투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 이건 이제 낙폭이 좀 여기까지 이제 길어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런 점이 좀 이제 인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나 이제 버티고 가줄까, 일단 봐야 되겠고, 보통 이제 그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이전 차트를 보면서 어느 지점 정도에서 이제 그 지지 반등을 할까. 작년에 보면 이제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때 로보택시 발표가 연기가 되면서 이제 그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실적 발표도 있었고 음 여기 내릴 때는 이전 여기 매물대를 이렇게 보면서 저 정도쯤에서 한번 이제 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매물대거든요. 네. 이 매물대를 보면서 이제 어디서 이제 지지를 할까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자, 일단 상승에 대한 좀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 계속 상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상. 하지만 중간에 조정을 한번 섞어서 이렇게 간다면은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하지만 직선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는 거죠. 없다기보다도 뭐 확률이 낮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년에 이 급등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고 이 조정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그 마무리가 될까 이제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상승한 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상승한 거에 한 반절 정도를 보기도 하고요. 상승한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에 그러니까 이 직각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기간에 한 이렇게 한 두 배나 한 세 배 정도. 예.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을 이렇게 보시면은 한 이렇게 해서 그러면 2월 넘고 한 3월 좀 빠르면은 3월 초까지 조정을 한다.
이렇게 재작년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이 굉장히 길죠. 여기까지. 조정 타이밍이 상승에 한 몇 배 간다. 이렇게 최소한 2배 정도는 이상 간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이제 반등을 염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냥 하루라도 빨리 반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는 게 낫겠다. 예, 왜냐하면 상승이 컸던 만큼 그에 따르는 조정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 그러니까 지금 AMD 같은 경우가 이게 딱 지금 보시면은 충분히 지금 이 정도면은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왔거든요. 충분히 조정을 하고 AMD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신 분들이 이제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이제 그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 한 반절 정도 내려왔고 한 넉 달 정도 조정했으니까 이제 상승해도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정말 징글징글하게 길게 조정을 하죠. 이게 주가 볼 때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제 본 김에 보면은 AMD가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과거처럼 좀 요 녹색 선 있죠, 60선 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제 역배열 상태로 들어갔고 그 뭐냐 저평가 구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그 뭐 기본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평가 왔으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싸질 수도 뭐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뭐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 이 회사가 저력이 있다. 그 테슬라도 과거에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이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저력이 있는 회사는 이걸 반등을 시키지만 저력이 없는 회사는 그냥 계속해서 흘러내려 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뭐 샤오퐁 이런 데처럼 이게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어도 조정이 막 어마무시하게 길죠.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1년처럼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여기서 이 조정을 이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내느냐 이것을 지금 이제 각종 이제 확률과 뭐 그런 걸로 이제 봐야겠죠. 주봉상에서 보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밑에가 여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주봉에서 보면은 이전 매물대가 여기고 중간 반등 지점은 여기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326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와도 뭐 이상할 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정이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것도 있지만 좀 생각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긍정론자인데요. 왜냐하면 뭐 비관적으로 모든 대부분 일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뭐
그 비관적으로 사는 거는 좋을 게 없죠. 네. 그래서 이왕 사는 거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살자 이런 주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된다. 근데 좀 우려되는 것은 각종 여러 그 테슬라 전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긍정론 쪽으로.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상승을 쫙 크게 했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하락을 했단 말이죠. 자, 구글 실적이 가이던스 미스해갖고 하락을 했고, AMD도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을 했고, 대신에 이제 나스닥은 자,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나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는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 하락을 했을까? 예. 항상 그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유를 궁금해 하니까 이제 이유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저기 유럽에서 1월 달에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떨어지고 뭐 테슬라 중고차 가격도 팍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가 뭐 그 나치식 경례를 했다. 예. 이제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 나치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감에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언론의 말은 과장된 거다. 또 이렇게 받아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보다도 현실을 직시하고 실적에 관심을 두자. 그러니까 이유가 뭐 이렇게 됐든 어쩔 됐든 뭐 그러니까 뭐냐면 뭐 1월은 늘 좀 이렇게 판매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갖다 붙이는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 투자자들이 테슬라는 1분기 그러니까 1월이 있으니까요. 1분기에는 늘 좀 실적이 뭐 이런저런 뭐 사정도 있고 그런 사정을 투자자들이 봐줄까? 어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 1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투자자들은 2분기 연속 실적이 안 좋아졌다. 그냥 그 자체 숫자만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분기에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을 보면서 3분기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이던스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거죠. 근데 뭐 4분기에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하니까 아 테슬라가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뭐 실적이 좀 그래도 그냥 봐주자. 주식을 계속 사주자. 이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냉정해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머스크를 좋아하고 테슬라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하고 신봉하는 식으로 가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에 차를 많이 팔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늘 매년 연초에는 좀 자동차 판매가 좀 부진했었어요.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연초에 좀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지만 이번에는 좀 잘 판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지만 부진했었으니까 계속해서 부진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것을 봐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 1분기는 늘 부진했지만 이제 2분기에는 희망이 있다 하면은 이것을 이제 이 가이던스를 보고 좀 좋게 평가를 해주는 거죠. 저는 요새 이제 세상을 보면은 너무 이제 뭐 극좌, 극우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뭐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테슬라 유튜버분들 영상이나 그다음에 테슬라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불 세력이라고 하죠. 그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보는 ARK나 캐시우드나 또 데나이브스, 예,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영상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어, 근데 그런 영상도 이제 보시고, 얘가 균형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예, 테슬라를 이렇게 좋게 말하는 영상도 보시고, 또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냉정하게 볼 것은 또 냉정하게 함께 보시고. 근데 이제 주로 접하실 수 있는 영상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긍정적인 것 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리고 이제 주가는 그 좀 반영을 미리 이제 반영을 하잖아요. 아, 이번 1분기 실적이 안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까지 그냥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어요. 두고 보자. 이거 4월 실적 가서 보고 그때 이제 투자 결정하자고 투자 결정은 뒤로 미룰 수가 있단 말이죠. 이번에 1월 1, 2, 3월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금 머스크가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죠. 그것도 자꾸 진짜 도가 너무 넘고 있어요. 선을 넘고 있어요. 아무리 미국 정치이지만, 예, 독일 극우 정당의 그 모임에 영상으로 자신이 나와서, 예, 그 정당이 하는 일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영상을 보낸다거나 이런 건 너무 선을 넘는 거죠. 예, 머스크가 만약에 우리나라 무슨 정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는 이 정당이 하는 일에 지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렇다면은 좀 너무 이제 도를 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선거 개입이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그 일개라기보다도 좀 낮춰봐야 할 것도 없지만 그냥 회사 CEO예요. 예.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특별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좀 일을 하고 있지만, 예, 그냥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예. 근데 이제 정치에 뛰어든 건데 이렇게 되면은 항상 작용에 되는 대하에서는 반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늘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CEO 리스크가 또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이제 다른 뭐 메타나 이런 기업들의 CEO들처럼 그냥 회사 일에 그냥 집중하고 너무 이렇게 이런 세상 일에 너무 이렇게 표출되지 않고 그런 CEO들이 있으면 이제 좀 리스크가 좀 줄죠. 자, 그래서 그냥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쁜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게 이제 실제 실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안 좋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는 뭐 1분기건 뭐 4분기건 예, 무조건 지금 올해 지금 180만 대를 넘어서 테슬라 측에서 말한 게 한 220만 대
올해 이야기하고 있던데 지금 뭐냐면요 220만 대면 분기당 50만 대가 넘어야 돼요. 예. 그러면 죽으라고 팔아야 돼요. 예. 뭐 분기 어쩌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모델 Y 지금 이 체인 모델 Y 신형 모델 Y가 나왔잖아요. 벌써 예약을 받고 있고 그 이것은 굉장히 큰 이슈예요. 예. 모델 Y가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고요. 예. 그럼 올해 이 모델 Y의 램프업 생산 최대 생산으로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걸 못하면 올해 계속 실적이 그냥 이렇게 실적이 끙끙 앓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모델 Q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면 제작 발표회 그 발표회 있잖아요. 발표회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발표회 하면은 한 달 반 정도 전이나 이제 미리 예고를 하는데 이거 지금쯤 좀 예고를 해주면 좋을 텐데 분명히 이제 뭐 그 뭐죠 그 자율주행차 거기 핸들 없는 거 그리고 이제 걸윙 도어라고 하죠 도어가 위로 열리는 거 그거를 갖다가 도어 옆으로 열리고 핸들 달고 그 플랫폼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죠. 이게 28,000불입니다. 이러면 이제 대박이고 근데 아무리 좋아도 지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200만 대 주문 물려 있는데 생산을 빨리 못 해내면 말짱 꽝이다는 거죠. 그 사이버 트럭 나오고 주가는 급락을 하죠. 이렇게. 자,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됐다. 그럼 그 영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급락을 해버리죠. 그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만 나오면 뭐가 어떻게 되겠다. 그것은 그때그때 달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만 믿을 게 아니라는 거죠. 사이버 트럭만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겠다. 제가 솔직히 이 23년 사이버 트럭 탁 출시되고 이제 인도가 시작이 되면서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 그 출시를 너무 지연이 많이 됐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델 3 Y하고 이게 또 겹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되겠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져 버렸죠. 정말 시장은 냉정하구나. 자, 감사합니다.